밤이 깊어집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반짝이고 집안은 고요한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흰쌀밥 조금, 남은 국수, 혹은 간단한 간식이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쓰리거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위장은 예전처럼 강력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췌장도 인슐린을 충분히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밤늦게 먹으면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잘못된 음식 선택은 혈당 스파이크, 속쓰림, 불면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위산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의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놀라운 건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것조차 밤에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잔,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위산 역류를 가진 어르신에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밤 11시에 밥 한 공기를 드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 밥이라도 먹으면 편안하게 눕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고 결국 위염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늦은 밤 소량의 단백질 간식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종류입니다. 같은 간식이라도 흰쌀밥이나 단 음식, 튀김처럼 소화가 무거운 음식은 확실히 해롭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70세 이후 절대 저녁 늦게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건 나쁘다로 끝내지 않고 왜 해로운지,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밤 늦은 식사가 문제인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위장의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늦게 삼겹살을 먹고도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단순한 밥 한 공기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도 더디고 탄수화물도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게다가 위 근육 자체의 운동력이 약해지면서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결과 밤에 먹은 음식이 새벽까지 위에 머무르게 되고 누웠을 때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여성분은 늘 새벽에 가슴이 화끈거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일까 걱정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위산 역류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0시 반쯤 작은 빵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위에 부담이 안 갈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학계의 견해 차이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늦은 시간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보통 젊거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70세 이후 위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 소량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소화 능력과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감각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위에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금세 포만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배고프다고 착각해 더 먹게 되고 결국 위는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밤에는 위장뿐 아니라 간, 췌장, 담낭 같은 소화 관련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음식을 들이붓는 건 쉬고 싶은 장기를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셈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밤늦은 식사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식사는 곧 소화불량이라는 신호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체중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만약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이 쓰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밤 늦은 식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앞으로 건강을 지켜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약해진 위장에 밤늦게 음식을 넣었을 때 특히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이 단순히 소화 불량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혈당에도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예전 같지 않고 세포가 당을 흡수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현상이 아니라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 혈당 상승 시간과 겹치면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과 인슐린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숙면은 방해받고 아침엔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국수 한 그릇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허전하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혈당 기록기를 달아보니 밤 11시에 국수를 드시고 난 뒤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았다가 새벽 3시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오히려 손이 떨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낮에 졸리니까 낮잠을 자게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배가 허전해져 밤 늦게 먹는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학자들은 적은 양의 간식은 밤 동안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음식 종류가 중요합니다. 흰쌀밥, 국수, 빵, 과자는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반대로 견과류나 채소 스틱처럼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단순히 당뇨병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혈당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큰 노인일수록 경도인지 장애, MCI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밤에 먹고 난 후 아침에 더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잠을 못 잤다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밤 늦은 식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 늦게 먹을 때 가장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흰쌀밥과 국수입니다. 첫 번째로 밤늦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바로 흰쌀밥과 국수 같은 흰색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테이플이지만 특히 70세 이후에는 저녁 늦게 섭취할 경우 큰 위험이 됩니다. 흰쌀밥과 국수는 소화가 빠른 고탄지수 GI 음식입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어 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이 둔화되고 근육에서 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그 결과 아침까지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진료실에서 73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도 저녁에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밤 11시에 국수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당을 측정해보니 자정 이후에도 180 이상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습관이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 몇 년 만에 정식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밤늦게 탄수화물은 무조건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저녁에 소량의 복합탄수화물 현미, 귀리, 통곡물 등을 섭취하면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복합과 소량입니다. 흰쌀이나 국수처럼 가공된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반면 통곡물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덧붙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국수를 밤에 먹으면 단순히 혈당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뇌가 안정된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잤는데 더 피곤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녁 9, 10시쯤 텔레비전을 보다가 허기져서 밥 한 공기를 더 드시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 말입니다. 순간의 포만감은 주지만 그 대가로 아침에 극심한 피로감, 잦은 속쓰림,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후라면 늦은 밤 흰쌀밥과 국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식사가 늦어질 때는 소량의 채소 스프나 견과류 몇 알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이런 습관이 당뇨 환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비교적 한가로운 생활을 하셨지만 밤마다 밥 한 공기나 국수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잠이 안 와서요. 조금만 먹으면 편히 잘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침마다 피곤함이 심해지고 체중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30 이상, 당화혈색소 HbA1c도 6.5%를 넘기며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밤늦은 식사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 변동이 심해져 눈의 망막에도 변화가 생기고 발저림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밥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밤늦게만 피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식사 시간을 저녁 7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밤에는 허기를 참기 어려울 때 따뜻한 허브차와 호두 몇 알로 대체했을 때 불과 2달 만에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새벽 가슴 쓰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흰쌀밥이나 국수는 낮에 활동량이 있을 때 먹으면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에는 위장도, 췌장도, 간도 모두 휴식 모드에 들어가려는 시간입니다. 그때 들어온 음식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에 부담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절히 조절된 밤 간식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주로 단백질 위주의 소량 간식입니다. 흰쌀밥이나 국수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도 밥 대신 작은 단백질 보충식품을 고려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익숙한 습관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먹던 대로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밤늦은 탄수화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밥 한 숟가락, 국수 한 젓가락 하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위험한 음식군, 바로 튀김과 기름진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늦게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과 기름진 고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은 낮에 먹어도 부담이 되는데 밤에 먹으면 그 해로움이 몇 배로 커집니다. 튀김과 기름진 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담즙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 작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늦게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일으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위산 역류도 쉽게 발생하지요. 제가 만난 76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치킨 두어 조각을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다 보니 치킨과 족발이 저녁 십시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 검사를 해보니 협심증 초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름진 야식 습관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기름진 음식의 야간 섭취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중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리며 이는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소모되지만 밤에는 활동이 거의 없으니 그만큼 지방이 몸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밤에 먹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이 지방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잠을 깊게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걸 먹으면 속은 든든한데 아침에 더 피곤하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늦은 시간 친구나 가족과 치킨을 시켜 맥주와 함께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 대가로 다음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밤새 뒤척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킨 튀김기름, 삼겹살 기름처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는 특히 피해야 할 적입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 기름진 고기나 튀김이 당기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한두 점이 심장과 혈관을 수년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기름진 야식이 심혈관 질환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7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이미 어느 정도 약해져 있고 탄력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밤 늦게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이 단시간에 크게 올라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이면서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 피를 현미경으로 보면 혈액 속 지방 방울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료실에 오신 7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마다 늦게 족발과 기름진 고기를 즐기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 협착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야식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포화지방 자체보다 트랜스지방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밤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분명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활동량 덕분에 어느 정도 소모될 수 있지만 밤에는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방이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것이죠.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이런 음식들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 가운데 새벽에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고기를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 가슴이 묵직하고 숨이 차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혈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70세 이후라면 심장과 혈관을 위해서라도 늦은 밤 기름진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진행되는 동맥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군, 바로 단 음식과 야식 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밤늦게 피해야 할 음식은 단 음식과 각종 야식 간식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한 컵, 과자 한 봉지, 잠시 입은 즐겁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선 단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은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활동량으로 소모되지만 밤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은 이 그대로 혈관 속에 남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이 혈당 변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병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늘 저녁 9시쯤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달콤한 걸 먹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몇 달 뒤부터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며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당 기록을 확인해 보니 밤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뇌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단 음식이 단순히 혈당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신경계를 자극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간식 먹고 나면 오히려 더 뒤척인다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초콜릿이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음식은 중독성이 강해 한 입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밤늦게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내 세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장내 유익균은 섬유질을 좋아하는 반면 설탕은 유해균을 늘리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소화 불량, 변비,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찾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입심심함이 아니라 몸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단 음식이 더 당기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음 날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70세 이후라면 밤 늦은 단 음식과 간식은 잠시의 즐거움일 뿐 건강에는 큰 해가 됩니다. 특히 혈당, 수면, 장 건강 모두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음식이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밤늦게 먹는 음식이 단순히 위나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숙면이 건강 유지의 핵심인데 이때 잘못된 음식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음식과 수면은 뇌 호르몬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자극해 멜라토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몸은 여전히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71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라면과 과자를 먹은 뒤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먹어야 속이 든든해져서 잠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수면다원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달랐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로 들어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자꾸 자다 깨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소량의 따뜻한 우유나 견과류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숙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의 종류와 타이밍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늦은 밤 과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수면이 단순히 피로 회복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숙면 중에는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여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뇌에 쌓이게 됩니다. 늦은 밤 음식으로 수면질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밤 늦은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아침에 상쾌함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수면과 소화 모두를 지키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늦은 음식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라면 저녁은 가능한 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장이 음식을 충분히 소화하고 밤에는 장기들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저녁 시간을 조금만 앞당겼을 뿐인데 아침이 달라졌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소화제 복용을 줄였고 어떤 분은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수면 역시 깊어져서 새벽에 덜 깨게 되었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원래 저녁 9시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나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그러나 위산 역류가 심해지고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을 6시 반으로 앞당기고 이후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정도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속쓰림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한 번에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혼자 계실 때는 오히려 늦은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점심을 풍성하게 드시고 저녁은 간단하게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저녁을 일찍 먹고 밤에 배가 고프면 건강한 대체 간식을 소량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식사 시점,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이나 낮에 먹으면 대사에 유리하고 밤에 먹으면 해롭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입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서카디언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곧 이 리듬에 몸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로 인해 혈압이 새벽에 상승하는 야간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을 일찍 마무리하면 이런 위험도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저녁을 8시, 9시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30분씩만 앞당겨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서도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을 일찍 마무리했는데 밤이 깊어가며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참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체 음식과 안전한 간식입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견과류 소량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양입니다. 한 줌 약 20,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다 보면 금세 칼로리가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는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 루이보스, 보리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입이 심심할 때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허기를 달랠 수 있고 위산 역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채소 스틱이나 삶은 채소입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를 소량 준비해두면 씹는 즐거움과 함께 허기를 가볍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르트 드레싱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덜 알려진 대체 간식으로는 바나나 반개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이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밤마다 뭔가 쉽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10대 무겁지 않은 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대신 아몬드 몇 알, 라면 대신 보리차 한 잔, 아이스크림 대신 요거트 소량. 이렇게 바꾸면 입은 즐겁고 몸은 편안합니다. 학계에서도 최근 스마트 스낵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늦은 밤에도 허용할 수 있는 건강 간식의 기준은 혈당 변동이 적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냉장고에 빵, 과자,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이고
그 자리에 견과류나 허브차를 채워보세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 바뀌면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 나이가 든 지금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흰쌀밥과 국수, 기름진 튀김과 고기, 달콤한 간식들. 이 세 가지는 70세 이후라면 밤늦게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끊어야 한다보다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허기가 질 때는 견과류나 따뜻한 차로 대신하는 작은 변화가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이미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런 단순한 실천으로 위산 역류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한 77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국수를 끊기가 힘들었는데 차와 아몬드로 바꾼 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변화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몇 주 안에 위장이 편안해지고 몇 달 안에 혈당이 안정되며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건강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경험이자 확신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무너지고 다시 작은 습관이 쌓여 회복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늦은 시간 배가 고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흰쌀밥 대신 따뜻한 차, 튀김 대신 아몬드 몇 알, 케이크 대신 요거트 한 숟가락. 그 선택이 바로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